산시성의 한 마을에 세 가족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008년 2월 15일 살해 현장에 서 있는 장구군은 과거를 정산할 수 있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서 22년간 난 하루도 그날의 충격을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2008년 장은 가족과 함께 명절을 보내기 위해 고향에 왔습니다. 장은 가족과 함께 술을 마셨고 다음날 새벽 어머니 산소에 쓸쓸히 혼자 올라갔습니다. 그날 새벽 산 중턱에 걸터 앉아있던 장은 또 다른 성묘객들이 올라오자 바위 뒤로 숨었습니다. 성묘객 한 사람이 먼저 올라간 후 제일 마지막으로 올라가던 남성을 몰래 뒤따라갔습니다. 장은 준비해둔 칼을 꺼냈습니다. 성묘하러 올라갔던 남성은 그 자리에서 비명 한 번 못 질러보고 죽었습니다. 군대에서 군사교육을 받았던 장은 주저하지 않고 먼저 올라간 성묘객의 뒤를 따라 올라갔습니다. 순식간에 성묘객을 따라잡은 장은 뒤돌아보던 성묘객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나 장은 뭔가 아쉬웠습니다. 아이, 것들이 사람 귀찮게 하는구만. 한 번에 모여 있어야지 두 번 일을 하게 하네. 장은 주저하지 않고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곧바로 한 주택으로 들어갔습니다. 장은 집에 들어서자마자 잘 지냈어? 얼굴에 기름기가 좌르르한 거 보니 그동안 잘 먹고 잘 살고 지냈구만. 나는 하루도 너를 잊고 산 적이 없어. 이미 네 자식들은 어미 산수 옆에 버려두고 왔으니까 자식 걱정은 하지 마. 노인은 너무 무서워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그때는 오해였다며 두 손을 앞으로 내밀고 한참을 흔들었습니다. 구구야, 그때는 오해가 있었단 말이다. 내가 그래. 그때는 내가 실수했다. 실수했으니까 제발 목숨만 살려다오. 아마도 노인은 이전에 장구구와 친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노인은 결국 장구구 칼에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구구는 준비해둔 기름을 집안 곳곳에 뿌리고 나오는 길에 불을 붙였습니다. (1993년 4월) 산시성의 한종이라는 농촌의 사람들은 주로 논농사를 짓고 살고 있었습니다. 해마다 벼를 수확 후 도정을 제때 못해 썩거나 품질이 떨어져 손해를 볼 때가 많았습니다. 마을이라고 해봐야 10여 가구가 살고 있는 이 조그만 마을에 수확한 쌀을 가공하는 도종 공장을 짓는다는 것은 엄두낼 수도 없었습니다. 워낙 많은 돈을 투자해야 했고 투자해서 지었다 해도 시설비 상환과 이자 지급 비용으로 아마도 얼마 못 가 파산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이 마을에 도종 공장을 지어주기로 했습니다. 대신 이 마을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두 집안, 장씨 집안과 왕씨 집안에게 2년씩 번갈아가며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얼마 뒤 마을의 도종 공장이 완성되었고 시에서는 그래도 가장 큰 면적을 농사짓는 장씨 집안에게 2년간 우선 운영권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마을에서 워낙 가난하게 살고 있는 왕씨 집안을 불쌍하게 생각한 장구구 아버지는 왕씨 집안에 미안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구구 아버지 장룡은 중대 결심을 했습니다. 왕씨 집안에 사용권을 먼저 줄 것을 결심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자립을 돕고 싶었습니다. 왕씨에 있나? 아유, 형님 왜 어쩐 일이셔요? 왕씨, 요즘 많이 힘들지? 한 동네에 살면서 왕씨네가 힘들게 사는 것을 뻔히 알면서 차마 그럴 수 없었습니다. 왜 다름이 아니라 자네가 힘들게 사는 건 내가 뻔히 아는데 뭐 그럴 수가 있어야지. 자네가 도전 공장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내가 쓰는 걸로 하지. 왕씨는 고개가 땅이 닿도록 넙죽 절을 했습니다. 장룡도 힘들 텐데 본인을 배려해준 마음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형님,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돈 벌어서 2년 뒤에 형님 사용하는데 아무 문제 없도록 해놓겠습니다. 장룡이 배려해준 덕분에 왕씨는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의 곡물 가격이 상승하는 바람에 왕씨는 엄청난 이익을 거두었고, 오히려 장씨는 먼 거리로 도정을 하러 다니느라 곡물이 상할 대로 상해 손해를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여보, 괜히 왕씨한테 양보해서 이게 뭐예요? 이러다 우리 망하겠어요. 저 창고에 수확해놓은 거 문드러지는 것 좀 보세요. 장씨는 흥분해 있는 부인을 진정시켰습니다. 아이, 그 조금만 참구려. 몇 달 남지도 않았구만. 이제 두 사람의 처지는 바뀌었고, 장씨는 2년 계약이 끝나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꼬박 2년을 힘들게 버텨온 장씨는 마을 동사무소에 도종 공장을 계약하기 위해 서류를 들고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씨는 동사무소 직원에게 서류를 내밀며 한중마을 도전공장 계약하러 왔습니다. 자, 서류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동사무소 직원은 도전공장이요? 도전공장 계약 다 끝났는데요. 오전에 왕 선생님이 오셔서 본인이 쓰기로 했다면서 계약서에 도장 다 찍고 가셔서 상부에 서류 다 올렸습니다. 장씨는 도전공장 계약이 이미 끝났다는 말을 듣고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장씨는 이해가 안 돼서 직원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때 분명히 시에서 도전공장을 지어줄 때 뭐라고 했어? 2년씩 번갈아면서 쓰는 거로 그렇게 하자고 했지? 네, 그랬죠. 그런데 이게 뭐야? 당연히 2년이 지났으니까 계약상 내가 계약하는 게 맞지 않아? 어르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2년씩 다른 사람이 사용 계약한다는 것이 구두상의 계약이지 서류상의 계약이 아니지 않습니까? 장씨는 재계약을 하지 못하자 분을 삭히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장씨를 기다리고 있던 부인은 장씨가 집에 돌아오자마자 물었습니다. 영감, 계약은 잘하고 왔지요? 남편은 왕영감이 2년 계약을 다시 해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분노를 참지 못한 부인은 왕씨 집으로 쫓아갔습니다. 왕씨 집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왕씨, 나와봐. 이거 해도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2년 전에 다 죽어가는 사람 살려놨더니 우리 몰래 재계약을 해? 당신이 그러고도 인간이냐?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비참하게 살고 있는데 가서 저 우리 창고 좀 봐. 벼가 문드러지고 있어. 동네가 시끄러워지자 왕씨가 뛰쳐나왔습니다. 에이, 이놈의 옆에 내가 미쳤나.
누가 그지야? 그지냐고. 그때 누가 도와달라고 했어? 누가 동정해달라고 했냐고. 지들이 나보고 먼저 쓰라고 해놓고 뭔 지랄이야. 왕씨는 대문 밖에서 장씨 부인과 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집안에 있던 왕씨 아들이 쇠파이프를 들고 나와 왕씨 부인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왕씨 부인은 그 자리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왕씨 부인은 두개골 파열로 병원 응급실에서 사망했습니다. 사건은 워낙 순식간에 일어났고 왕씨 아들은 집안에서 현행범으로 구속되었습니다. 왕씨 아들은 재판 과정에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판사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요. 그 당시 부모님의 피해를 보실까봐 걱정이 돼서 그랬습니다. 선처를 부탁합니다. 판사는 이 사건이 어린 소년의 진실된 반성과 우발적인 행동으로 보고 감형했습니다. 무엇보다 범행을 인정한 막내 아들의 나이가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살인을 했지만 징역 7년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막내 아들은 감옥에서 성실한 생활을 하며 모범수로 선정되어 다시 감형이 되어 징역 4년 만에 출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건은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을 아는 사람은 단 한 사람, 장구구였습니다. 아버지가 동사무소에서 돌아오시던 날, 어머니는 왕씨 집에 재계약 사건을 따지러 갔습니다. 그때 아들 장구구가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 장구의 나이 11살이었습니다. 엄마, 화내지 말고 아빠랑 같이 가자. 엄마, 나 무서워. 어머니는 아들에게 집에 가 있으라며 아들 등을 집을 향해 밀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대로 왕씨 집으로 화를 내며 걸어갔고 어머니에게 혼이 날 것이 두려웠던 아들 장구구는 왕씨 집 인근 담벼락에 숨어 바라봤던 것입니다. 싸움이 한참 진행되고 있을 때 쇠파이프를 들고 나온 것은 막내 아들이 아닌 왕씨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야 이놈아, 미쳤어? 왕씨는 쓰러져 있는 장씨 부인의 코에 손가락을 대봤습니다. 장씨 부인은 숨을 쉬지 않습니다. 나는 그냥 겁내 주려고 휘둘렀어. 진짜 미치겠네. 이게 아닌데. 왕씨의 둘째 아들은 머리를 감싸준 채 대문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가 백지장이 되어버린 왕씨는 하늘이 노랗게 변했습니다. 순간 대문 뒤에 모여든 가족 중 아빠, 무슨 일 있어요? 왕씨는 대문 뒤에 구경하고 있던 막내 아들을 빤히 바라봤습니다. 막내 아들을 불렀습니다. 막내야, 너 올해 몇 살이지?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한 사람. 장구구는 저 멀리서 이 광경을 모두 보고 있었습니다. 구구는 결심했습니다. 어른이 돼서 어머니의 복수를 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구구는 마을에서 학업을 마친 후 곧바로 군에 자원 입대했습니다. 그 뒤로 방황했던 구구는 명절을 보내기 위해 집으로 돌아왔을 때 비참해진 아버지와 집안 식구들을 보며 22년간 준비한 복수를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장구구는 사형이 선고되었습니다.